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제주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공론이다. 또 어민을 배제한 사업이다 등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를 향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예산 3조 8천억 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부터 삼도동과 용담동까지 공유수면 514만여 제곱미터에 건설될 제주 신항만. 외곽에는 길이 2.8km 방파제를 설치하고 배후 부지에 80만 9천 제곱미터의 복합지구를 개발합니다. 기존 항해 기능을 분산해 포화된 여객과 물동량 처리를 원활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마라도 4배 정도 면적의 해양 생태계 1등급 권역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환경 파괴가 심각하고 민자 유치를 통한 배후 부지 개발은 부동산 개발 사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매립 부지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항만 배후 부지라고 해가지고 그 상업시설, 관광시설이 들어가는 이제 사실상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부동산 사업인 거죠. 또 모든 선박의 항로가 겹쳐 사고 위험이 높고 바람 방향 등 안전을 위한 설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구가 목적이 뭡니까? 배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휴식처가 되는 것이 항구지. 항구 안에서 배가 깨지고 바람 불면은 잠도 못 자고 배에서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고 이게 항구가 아닙니다, 이거. 이처럼 열악한 어선부도 개선 계획은 보이지 않고 공청회 개최 홍보를 소극적으로 한 것은 어민들을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 어민들한테는 아예 공지도 없이 그냥 똑같이 주민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업의 털을 잃게 될 해녀들의 불안도 큽니다. 이제 마라도 4배를 메워버리면 우리 작업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갈 겁니까? 배운 것이 물질인데.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통행 위험성을 다시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어민 피해를 보상하며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는 제주도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설명회에 해양수산부가 참석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 계획이 담긴 자료조차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지 않아 원성을 사면서 대규모 신항 개발에 도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기후변화로 제주 소라가 동해로 북상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던 소라가 경북 울진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고 제주와 동해안에 서식하는 소라는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제주 소라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이며 소라 유생이 대마 난류를 따라 북상하면서 동해 연안에 정착하고 서식지를 확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 10곳이 일찍 문을 열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평상과 파라솔 요금은 지난해처럼 절반 수준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개장한 해수욕장을 김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밭 위로 노란색 파라솔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쌓고 바다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이 튜브를 타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물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애들이랑 물놀이 같이 할 수 있고 여기 바닷가재도 있고 잡고 애들 구경하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협재와 함덕 등 해수욕장 10곳이 일찍 문을 열었고 나머지 2개 해수욕장도 오는 30일까지 문을 엽니다. 이호와 협재 등 해수욕장 4곳은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야간 운영이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도내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지만 개장 첫날이라 아직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바가지 요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평상과 파라솔의 대여 요금은 올해도 50% 내렸습니다. 도내 12개 해수욕장 모두 평상은 3만 원, 파라솔은 2만 원으로 가격을 맞췄습니다. 2만 원에 빌릴 수 있어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저희 다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바가지 요금 논란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계절 음식점을 중심으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계절 음식점은 우리 위생부사랑 이런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나갈 거고요. 파라솔이랑 우리 평상 요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 2016년 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싼 평상 요금과 배달 음식 금지 등 갑질 논란으로 전국적인 비판을 샀는데 이번 피서철에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단체 관광객에게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인숙 의원은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에게 지급되는 탐나는 전이 여행이 끝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처럼 체류기간 중에 사용을 유도하고 미사용분을 회수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쉽게 끌 수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바다 위를 다니는 배에서 불이 나면 화재 진압도 쉽지 않은데 차를 자주 싣고 다니는 우도 선박에서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도에서 성산항으로 가는 선박. 배에 실린 전기차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체 소화 중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위치는 성산항 동방 0.41 해상입니다. 해경대원이 질식 소화 덮개를 씌우고 연신 물을 쏘며 불길을 잡습니다. 헬기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바다에 빠진 승객을 구합니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이 늘면서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배 위에서 불을 다 끄지 못한 전기차는 성산항으로 옮기고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소화 수조에 담가 진화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불을 끄기 쉽지 않아 진화에 질식 소화 덮개나 상향식 방사 장치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해상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규모 인명 사고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 도선 내에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제주에서 차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도항선은 성산항과 우도를 잇는 8척.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장비가 설치된 배는 없습니다. 전국 연안여객선 114척 가운데 장비를 갖춘 선박은 37척. 합동훈련 외에도 보다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보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러낸 뒤 자신을 흉기로 찌르고 싸우자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하자 휴가를 낸 상태인데 학교 측은 학생들을 심리치료하고 교사를 인사조치할 예정입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양영철 이사장은 JDC 상임이사와 간부들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이사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끝났고 JDC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임명을 보류하면서 이사장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가운데 3만 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연 1.5%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정보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농민단체와 지역 정당이 반발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막아서고 쌀값 대책으로 국내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려는 황당한 정책을 펼친 인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농지 규제 완화로 쌀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내란을 방조한 내란 장관이라며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와 프랑스 최고 권위의 예술기관인 예술할리머니 교류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제주도 방문단은 프랑스 예술할리먼을 방문해 예술교류 프로그램 추진과 프랑스 할리먼의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제주 유치 등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로랑 뿌디지라르 프랑스 할리먼 사무총장은 풍부한 자연과 문화자산을 가진 매력적인 제주와 예술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오영훈 지사도 제도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라산 1100도로와 516도로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예산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인 한라산 1100도로와 516도로 2개 노선에 태양광 가로등 42개를 설치합니다. 제주도는 작년과 재작년 평화로에 태양광 가로등 27개, 516도로에 5개를 시범 설치했고 한 대당 연간 0.1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어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7.4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